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용어를 익숙시키세요, 용어를. 여기에 처음에 기입,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기입이라는 말은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했다. 이게 기입입니다. 자, 그러면 가면 읽어봐요.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이 세 개에 아주 익숙을 해야 돼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시작. 멸시. 용어를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라. 한번 내봅시다. 여기부터 시작. 보존,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됐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갈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설정이죠.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권리 관계가 있죠.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외. 되죠? 그럼 소유권 외에 이렇게 놓으면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그럴 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유권, 시작. 소유권 외. 그럼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시작. 설정. 그러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럼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라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시. 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등기, 시작. 부동산. 표시가 똑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4개 있죠? 이거는 갑고, 무슨 거? 갑골구에 하는 등기라면 갑골구에.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이죠. 항상 모르겠거든. 이거를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부동산은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부동산은 표제부라, 표제부. 부동산자가 나오면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권리자가 나오면 갑골구에 하는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위에는 갑골구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다, 표제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용어가 되어야 되거든. 용어는 일부냐 전부냐라는 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일부냐 전부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시작. 일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처음에 풀이를 해볼 때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잠깐만 요 뒤로 한번 갔다가 오볼게요. 요거 한번 갔다가 오볼게요. 자, 요거 한 번만 갔다가 오볼게요. 7번. 자, 한 번만 갔다가 오볼게요. 자, 요거를 한 번만 더 갔다가 오볼게요. 요걸 한 번만 갔다 오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게 등기의 일부 전부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 보면은 1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전세권 설정되기 찾았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 내용 있죠. 이게 등기의 전부입니다. 등기의 무슨 부? 전부. 그러면 여기에 글자 하나하나 글자는 무슨보다? 일부다, 일부예요. 오케이? 그럼 등기의 일부라는 말은 여기 한 개를 말할 때는 일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부? 전부. 감 잡았어요? 네. 여기 등기 한 개의 전부입니다. 그럼 일부, 전부 구별했다, 안 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와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이거와 이거 같이 맞아요? 네. 그럼 이거와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와 이거는 같아 다르다? 자, 잠깐만 보세요. 여기는 전부죠. 여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잖아요. 그러면 같아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전부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니까 다르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라.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무선적 불일치냐, 허발적 불일치냐. 그러면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그러면 쉽게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시작 경정. 전세금이 1억이 맞는데 살다가 2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그러면 경정이다, 변경이다, 변경.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어서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이름이 송윤자가 맞는데 살다가 송윤아로 개명했어, 개명.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용어 정의가 딱 돼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소는 등기의 전부가 불일치하거든. 그냥 전부 지워버리는 거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멸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없어졌다, 이거는 무슨 등기란다? 멸실 등기라 한다 이 말. 그러면 권리가 없어졌다, 무슨 등기란다? 그러니까 제 말은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라. 갑골구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표제부에서는 사용하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멸실은 자 봅시다.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될 수 있거든. 부동산의 일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 여기다 줄 거 보세요. 시작 변경. 변경은 자주 나옵니다. 변경은 표제부에서도 나오고 갑골구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쉽게 해볼게요. 우리 집이 2층 집이다. 2층 집.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지.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 부동산의 일부다, 전부다, 전부. 그럼 무슨 등기한다? 멸실.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근데 불이 나가 2층만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1층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그럼 2층에서 1층으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이런 거는 시작 변경. 변경은 자주 나옵니다. 표제부에서도 나오고 갑골구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한 번만 용어 정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보존,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시. 잠깐만.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소, 시작 회복. 이 두 개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시켰어. 그럼 원상으로 다시 회복해야지. 회복. 이게 말소 회복입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항상 이게 돼야 됩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무슨 등기? 이전.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러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그 다음에 아니면 갑은 병에게 전세 줄 수 뭐다? 있다.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저당권 줄 수도 있죠. 시작 설정. 요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에는 붙이는 이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시작 보존, 이전, 설정. 이 세 개 등기를 우리가 무슨 등기? 기입 등기다.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죠. 정답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배울 때 아까 약간 이런 말을 했거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 새로운이 시작 보존, 이전, 설정. 그럼 이 세 개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나머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요거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요거를 잠깐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거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랍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잠깐만. 이러겠네. 여기, 다시. 이거 하나하나의 글자 있죠. 그죠? 하나하나의 글자는 일부다, 전부다, 일부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전세금이 5억입니다. 5억에서 6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나중에. 그러면 경정이다, 변경이다, 변경. 그럼 이렇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등기? 변경. 그러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6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그런데 5억이 맞는데 살다가 6억으로 정해야겠다면 시작, 변경. 그러니까 경정과 변경은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건데 처음부터 잘못됐느냐, 나중에 변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요.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변경 등기입니다. 자, 전세기간 2년입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시작, 말소. 지우는 게 시작, 말소. 말소는 일부를 지운다, 전부를 지운다, 전부. 그래서 빨간 줄로 쫙 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을 배우러 갈게요. 말소 회복. 말소 회복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거든. 그 말은 100번째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째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번 말소 회복의 등기 해독을 할 때 이게 키입니다. 몇 번이 잘못 말소됐다? 1번. 그럼 회복을 몇 번을 한다? 1번. 1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밑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 몇 번이 옵니까? 자, 우리가 잘못 말소한 번호가 몇 번이다? 1번. 그럼 회복도 몇 번을 해야 된다? 1번.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역할이 뭐냐면은, 이거는 밑에 1번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온다는 거 이해되잖아요. 말소시킨 번호가 몇 번이다? 1번. 그럼 원상으로 회복했으니까 몇 번을 한다? 1번.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은, 자, 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한글로 냈을 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거지.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여기 이제 하나만 가볼게요.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의 등기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 그 집이 불에 타버렸다. 부동산의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거든. 그럼 이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없지.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폐쇄.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실 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멸실 등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멸실이거든. 그럼 해독을 할 때, 자, 보세요. 9월 1일 날 뭐가 됐다? 멸실. 그럼 집이 불탄 날은 몇 며칠이다? 9월 1일이다, 이 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 읽어봐요. 시작. 접수. 그럼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신청일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등기를 신청한 거와 접수는,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 말은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거는 신청이지. 맞죠? 네. 등기관이 탁 받아가는 거는 뭐다? 접수지, 접수. 그러면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작 접수일자. 그럼 민원인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일자가 되는 거지.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자? 접수일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은 이렇게 봅니다. 집은 9월 1일 날 불탔고 9월 15일 날 멸실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멸실 등기를 한 날은 며칠이다? 15일.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 등기하였으므로 번호 용지는 폐쇄한다, 이렇게 놓은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 개만 딱 아세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 한다, 갑골구 한다, 표제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 자, 그럼 모르겠거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부? 표제부. 표제부.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표제부. 시작. 사실의 등기. 시작. 갑구, 얼구. 시작. 권리의 등기. 이러다 가고,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점에서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1에 1, 1에 2 이렇게 가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치면 주종이지. 항상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입니다. 주종.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지. 맞아요? 네. 그러면 답입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 등기의 사항인데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이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제목이 등기할 사항이거든. 그럼 등기할 사항은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 물건은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거라.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라. 그럼 이게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권리라면 이제 민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민법을.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면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환매권이다, 신탁 등기다 이런 거 전부 다 등기가 되는 거라. 그럼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등기할 수 없는 거를 공부하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을 가져오면 점유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동산질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특수지역권이 있다, 토지 통행권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아, 민법에서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우리는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니까 등기법에는 배우는 게 아니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지. 그러나 민법에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민법,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법 공부하듯이 등기법 공부했다면 100점이다, 100점 아니다. 자, 좋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이 왜 이거는 설명 안 해주는 이러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할 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거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 요 나중에 민법을 배우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있잖아요. 시험에 옛날에는 출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출제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라. 자,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거든. 토지는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토지는 여러분들 땅은 전부 다 토지지. 자, 두 번째 지목입니다. 지목. 왜냐면 지적법 시간에 지목을 배웠죠. 맞아요? 자, 지목에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그럼 하천도 토지지. 그럼 그건 지력공모에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등기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자, 지목에 도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제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그건 전부 다 등기가 되는 거지. 그 토지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건물은 여러분들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건물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지. 맞죠? 네. 그럼 정착물은 나무하고 건물이지. 근데 나무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임목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하면 되고 등기법에는 그냥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건물을, 자, 정리합니다.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건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비바람은 막아줘야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붙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이게 분리 해체가 자유로우면 정착물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컨테이너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한다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 짓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해체해버린다. 그런 거는 영속성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런 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도로,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방조제죠. 방조제는 제방이다, 제방 아니다. 제방이니까 당연히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근데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방조제의 부속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제방 있죠. 이거는 토지입니다. 근데 제방에 수문 있죠. 수문. 제방은 등기를 하는데 제방에 수문은 등기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밑에 옵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죠. 그죠?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잠깐만.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는 1년 농사 딱 짓고 나면 뜯어요, 안 뜯어요? 뜯어. 그런 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고 건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식물원 이런 데가 뭐 유리온실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이런 거는 몇 년 쓰는 거거든. 그런 거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이해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되는 개방형 축사. 이게 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잡습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다는 건 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벽이 있어야 건물이지. 근데 개방형 축사니까 가축기르는 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는 딱 벽이 뚫려 있다. 안 뚫려 있다? 뚫려 있죠. 그거는 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등기해 준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개방형 뭐다? 축사. 최근 10년 만에 시험에 한 번 나온 게 문제가 개방형 축사입니다. 왜 시험에 나왔냐? 그해 법이 개정이 된 거라. 그럼 법이 개정이 되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 개방형 축사에. 그 다음에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은 없어.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이제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봅니다. 유류 저장 탱크는 그대로 받으려면 됩니다. 사이로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레미콘 회사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레미콘 회사나 정미소 이래 가면 이런 거 있는데 좋다. CJ 그 제분 회사 밀가루 회사 한 번도 안 가봐 지나가다 못 봤어요. 레미콘 회사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관찰력이 없네요. 관찰력이 없어요. 네. 요 대충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는 거 이해하죠? 네. 이게 사이로입니다. 등기합니다. 비각 있죠. 비각. 여러분들 비석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비 맞는다고 이렇게 각을 세워놨지. 비각. 얘도 등기한다. 이 말.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주유소의 캐노피거든. 주유소의 캐노피는 주유소 기름 넣는 통 있지. 그 위에 요 천장을 캐노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건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공용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전유 부분, 나오면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나오면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지. 그런 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등기를 안 한다 이 말.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거든.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오늘날의 아파트는 전부 다 헬스장 딸려 있다 안 딸려 있다? 딸려 있지. 독서실이 다 딸려 있어요. 커피숍도 딸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건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민법도 좀 배우고 공법도 좀 배우고 중개사법도 좀 배우면 그냥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별도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0페이지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권리 관계 소유권 외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아간다는 거는 소유권 뭐다 외. 이 소유권 외가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지. 담보권은 저당이지.
그럼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자, 여기서 제가 국어 시간입니다. 용익권이라는 말과 용익물권은 또 거리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거는 임차권 때문에 그런 거라. 임차권 때문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러나 용익이다, 용익 아니다, 용익. 사용수익하는 권리지. 자,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이 시간이 만약 민법 시간이었다면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해야 돼.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은 공시법이거든. 공시법은 물권 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이게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물권 채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임차권도 등기해야 하네요? 해. 그래서 항상 임차권은 용익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자를 안 써. 그냥 용익권 이렇게 써. 그 임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낼게요. 이거 맞추면 추어탕 사드립니다. 자, 1번에 지상권, 2번에 전세권, 3번에 임차권, 4번에 지역권, 5번에 저당권. 답은 몇 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민법 시간이었다면 임차권이라면 이해돼. 지금 민법 시간이다, 등기법 시간이다, 등기법. 그럼 답은 저당권이 답이에요. 그 말은 칠판을 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무성권이 있다, 임차권. 그럼 이게 무성권, 저당권. 그럼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 그럼 이게 오면 이거 먹고 X. 이게 오면 이게 뭐다?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다시. 여기를 핵으로 항상 잡았어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무조건 공시법 시간에는 두 개로만 나누면 되는 거라. 두 개로만. 맞죠? 네. 그러면 이거 무성권, 용익권. 나머지는 여기다 오면 돼요. 나머지는. 그럼 와봤자 두 개밖에 안 와요. 하나는 소유권이 옵니다. 하나는 처분의 제한이 옵니다. 처분의 제한.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시법 할 때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게 오면 이게 X예요. 이게 오면 이게 뭐다? X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방 한 칸. 방 한 칸. 전세 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 방 한 칸.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없다. 방 한 칸 소유권이 드러날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 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지분입니다. 지분 쉬운 거를 할게요. 지분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빨리 말하세요. 지분의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가 뭐다? O. 그럼 여기는 뭐다? X. 그럼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돼.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아, 여러분 아직 안 배웠네요. 나중에 대지권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거든. 그냥 이래만 생각하세요.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토지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이렇게 놓는. 여기가 X니까 여기가 O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공부 잘합니다. 맞아요. 네, 항상 모를 때는 두 개로 나누어 나눴지. 그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나눈다, 다르기 때문에 나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나누어 놨는데 요 두 개를 갖고 시험 문제를 안 내. 그럼 여기서 나아가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두 개. 됐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 칠판을 보세요. 이거 무슨 관계? 권리.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소유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이게 오면 이거는 뭐다? X. 이게 오면 이거는 뭐다? X. 그럼 여기서 저당권 있죠? 옆에다가 썼어요. 이렇게가 소유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 그래서 항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거 하나, 나머지 거는 밑으로 오면 되는 밑으로. 대충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아, 그거는 거기 없었어요. 그 없었다면은 이거를 갖고 썼어요. 이거를 갖고 하나는 용익권, 하나는 무성권, 저당권. 이런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죠? 네.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1위로 와보세요. 정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 외워두면은 뒤에 공부하기가 수월해. 자, 처음에 부동산의 일부죠. 그럼 옆에다가 방 한 칸이라고 썼어요. 이게 이해가 빨라요. 방 한 칸. 여러분들 부동산 일부는 토지의 일부를 갖고 설명해도 돼. 그런데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한 필지 토지지. 그러면 요것만 치면 일부지.
근데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지. 맞아요? 네, 그럼 해볼게요. 방 한 칸만 보존 등기할 수는 시작 없다. 방 한 칸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입니다. 부동산 일부. 이땐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죠. 그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정답입니다. 방 한 칸에 전세 줄 수 시작 있다. 방 한 칸에 임대차 줄 수 뭐다? 있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권이거든. 나중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지상권이 나오죠. 지상권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권이 있고 구분 지상권이 있지. 맞죠? 네. 그럼 여기 지역권이 나옵니다.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임차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차권이 있고 구분 임차권이 있어. 구분 임차권. 자, 답입니다. 지상권 등기됩니다. 구분 지상권 등기됩니다. 그럼 여기 성역지, 요역지는 어떻게 딱 구별하냐면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일부에 된다는 소리는 전부는 당연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부가 된다는 소리는 전부는 당연히 된다는 소리라.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만 돼요. 그럼 일부는 안 돼요. 임차권은 등기가 됩니다. 구분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거든.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가 갑의 땅, 여기가 을의 땅이에요.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어. 근데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을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어. 허가가 안 나와. 그러면 갑의 땅 요것만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마다 있다. 상식으로 보세요. 을이 이 땅 다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치만 빌려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빌려주는 땅을 우리가 성역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있는 땅을 요역지. 법률 용어로 말하면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 편익을 주는 땅을 무슨지? 성역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 성역지는 요것만치니까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전부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라,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답입니다. 법에서 허용해주지 않는다. 자기 생각 개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때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지역권을 할 때는 요역지는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만 법에서 허용을 해주고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용해주지 않는다. 어디에서 허용해주지 않는다? 법에서. 그래서 끝내면 되는 기라. 맞아요. 네. 그 왜 안 되는데 토 달면 된다, 안 된다? 답입니다. 법에서 안 된다더라. 이렇게 답인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근데 그럼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네, 이거 지난주에 한 거 같은데 안 했어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되는 거라.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합병이 안 돼요. 그럼 저당권은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 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굳었으니까 설명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합병하기 전하고 합병한 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두 필지가 있어요. 이거는 100번지고 이거는 101번지입니다. 101번입니다. 자, 101번지에 전세를 설정했어요. 101번지에 전세를 설정했어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1필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101번지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101번지 전부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해버리는 거라. 맞아요? 네. 합병을 하니까 전세는 요것만침이 됐지. 맞죠? 합병해버리니까 부동산이 뭐가 됐다? 일부가 됐지.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전세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합병하기 전에는 전부였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 그럼 일부의 전세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101번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일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근데 이게 합병을 했는 거라. 그럼 저당권은 요만큼이 돼버렸지. 뭐가 됐다? 일부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도제는 합병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 끝나거든. 그래 구별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권리의 일부 있죠.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입니다. 권리의 일부를 다른 말로 소유권의 일부라고 해요.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이건 안 돼. 자, 그런데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 시작. 소유권 이전.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게 항상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일부 지분의 매매는 돼. 매매는. 근데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자,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그러니까 먼저 물을 때 출제위원이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묻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존을 먼저 설명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공동으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각각 1억씩 냈거든. 그러면 두 사람이 자 각각이니까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든. 보존 등기 할 때 잡습니다. 갑이 혼자가가 2분의 1만 보존 등기 한다. 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을 갖게 되지. 맞아요. 그러면 지분만 보존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출생신고할 때 내 반쪽만 출생신고하면 안 되지. 맞아 안 맞아?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네. 맞아요? 일단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2분의 1만 보존 등기 한다는 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했어요. 했다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되지. 이때 을이 자기 지분을 병에게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매매할 수는 시작 있다. 자,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이 공동소유하나 갑하고 병이 공동소유하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만 이전은 할 수는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도 뭐다? 있다.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거 이해한다, 못 한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국어 시간이거든.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글자를 봅니다. 공유 지분이라는 말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달라요. 그럼 이제 용익권입니다. 용익권입니다. 지상권이 있죠. 지역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죠. 저당권이, 임차권이 있죠. 이게 용익권이라는 건 아시죠? 그럼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지. 맞죠? 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지. 요게 전세는 토지, 건물, 그냥 우리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이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 이게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시작 없다. 이 답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은 이거를 사용하는 권리라니까 토지,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분을 사용하는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거든. 지분에는 용익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래 정리하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리로 갑니다. 자, 볼게요.
이리로 잠깐만 와볼게요. 자, 보세요. 부동산 일부는 시작. 방 한 칸. 권리의 일부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그럼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무슨 권? 용익권. 이게 무슨 권? 저당권. 이러면 딱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를 때는 두 개를 다 모를 때는 한 개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게 O니까 이거는 뭐고? X대이면. 오케이? 네. 맞아요? 네. 그럼 방 한 칸 은행에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 저당권이 여기 안 되니까 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저당권은 용익권이 아니잖아요.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잠깐만, 여기서는 제가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요. 민법이 있고 등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은 모법이 뭐냐? 민법입니다. 그 말은 민법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러면 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한다. 가져오는데, 그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합니다. 186조와 187조와 245조 1항 2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좀 배웠다고 가정하에서 186조는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라. 187조는 법률의 규정을 배우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241조, 요 245조 1항은 부동산 취득시효를 배우는 거예요.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배우는 거라. 그럼 이거는 민법을 배워야 돼요. 민법. 자,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보세요.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올 때 세 개를 딱 가져오거든. 그러면 여기 186조는 잡으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는 민법이다 이 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답입니다.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가 등기법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7조는 상속 공인을 판결금의 기타 법률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거를 배운다 이 말. 그럼 여기는 20년간 점유를 했죠. 그러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청구권.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이니까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별도 등기를 할 필요는 시작 없다. 이거는 민법이에요.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시험에는 뭘 내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이래 봤어요. 이걸 시험에 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면 순서를 정해 볼게요. 자,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자, 계약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소유자는 누구다? 갑. 자, 중도금이 넘어갔어.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맞죠? 네. 잔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구다? 갑. 자,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구다? 갑. 아직 등기 안 했다니까. 맞아요? 네. 자,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소유자 누구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접수했어요. 10시 접수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 내가 입니다. 17시에 등기했어. 했어. 그러면 이제 등기됐다 안 됐다? 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여기 이렇게 썼어요.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에는 뭐 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접수한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낼 때는 이랍니다. 186조의 법률행위란 뭐라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17시에 등기가 했다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먼저 잠깐 해놓고 할게요. 접수한 때는, 그럼 접수한 때가 언제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이 되면 접수가 된 거예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럽니다.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O다, X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럽니다. 마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다, 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다, O지. O. 왜 O냐 이럴 때 그러니까 마친 경우에는 칠판을 봅니다.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이해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접수한 때가 언제고? 전산정보 처리를 저장된 때지.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그러니까 출제인은 이렇게 4개의 용어 중에 1개를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아니야. 지금 몰라도 돼요. 아, 저렇게 신기하게 가는구나만 느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거든. 자꾸 헷갈려요. 자, 그러면 대충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민법이거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해. 그럼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돌아가면 물건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그러니까 수용이죠. 수용은 수용의 개시일에 물건이 변하지. 그 다음에 판결이죠. 판결만 확정되면, 이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그죠?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만 딱 되면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그 다음에 경매거든. 매각대금만 완납하면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지. 되죠? 그건 민법이죠, 민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이제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저당권이, 잠깐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1월 2일이 있고 2월 1일이 있거든.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출생이 있고 출생 신고가 있어. 사망이 있고 사망 신고가 있어. 혼인이 있고 혼인 신고가 있어.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하고 말소 등기가 있어. 말소 등기.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1월 2일 날 애가 태어났어. 2월 1일 날 출생 신고했거든. 그 언제부터 사람이다? 1월 2일이지. 그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자, 그러면 1월 2일 날 사망했어요. 사망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다? 1월 2일. 그럼 여기서 결혼은 1월 2일 날 했어요. 혼인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법률적으로 부부는 시이다? 2월 1일. 그럼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는 거고, 이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답. 전세 기간이 3년이거든. 3년의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은 기간이 만료입니다. 끝났으니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말소 등기. 그러면 기간이 기간만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느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느냐? 이 말이거든. 뭐 했을 때? 시작. 기간 만료. 기간만 딱 끝나면 전세권은 소멸해버리는 거라. 그럼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그럼 이제 답입니다. 아, 여기 있네. 내가 은행에 돈 1억 빌렸거든. 그럼 저당권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돈만 딱 갚으면 소멸하느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느냐 이 말이거든. 시작. 돈만 갚으면. 이 채무 뭐다? 변제. 되죠? 그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하거든.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부동산 표시와 이래 나오죠. 그럼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 그러면 소유권은 갑구다, 갑과이다? 갑구. 그럼 나머지는 시작. 얼구. 그럼 여기를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시작. 이전. 시작. 설정. 시작. 변경. 시작. 처분의 제한. 요 처분의 제한이 이제 지금 배울 거예요. 압류. 적지 마세요.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 있답다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읽어봐요. 시작. 소멸. 요 소멸이 권리가 소멸하느냐 부동산이 소멸하느냐.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등기? 말소. 부동산이 소멸하면 시작. 멸시. 이걸 앞에서 배워온 거다. 그럼 이제 등기법 여기 돼요. 자, 그럼 잠깐만 다시 할게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보다 표제. 자, 부동산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그럼 여기 잠깐 해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밭입니다. 밭 전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지목이 뭐로 돼 있다? 전. 근데 밭을 허물고 집 지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었다? 대. 그럼 전에서 대로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지목이 변경됐죠. 요게 부동산 표시의 무슨 등기? 변경.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딱 봅니다. 좀 전에 이제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읽어봅시다. 시작. 보조. 시작. 설정. 시작. 이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잠깐만. 이거는 거기 있을 텐데. 맞죠? 네. 그럼 여기에 설정이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시작. 설정.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시작. 이자. 권리의 객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시작. 변경.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면 이 세 개가 자주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거든. 그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바꾸는 거는 시작. 변경.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지.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적으세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입니다. 옆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거든. 그럼 요거 하나 전세금입니다. 전세기간입니다. 전세기간. 잠깐만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만 이래 와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앞으로 나중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무선권, 저당권.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걸 보고 이렇게 합니다. 물건이 제한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렸을 때 설정하는 등기가 이거다 이 말. 그러면 빌렸을 때는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지. 하나는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지상권의 사용료가 뭐다? 지료. 지역권의 사용료가 뭐다? 지료. 전세의 사용료는 뭐다? 전세금. 임차권의 사용료는 뭐다? 차이. 저당권의 사용료는 뭐다? 이자. 맞아요. 네. 그러면 기간이 있죠.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그럼 이거는 어느 거를 쓰더라도 답은 똑같아요. 그럼 제가 항상 예를 때는 전세를 갖고 예를 들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지역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지료라고 했겠다. 저당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이자라고 했겠다라고 추정해야 된다. 해야 돼. 항상 예들기 쉬운 거는 전세예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했다. 시작.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자, 몇 가지 연습해보고 등기부로 가볼게요. 지목을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면적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름을 잘못 적었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적. 개명했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적. 전세금이 정액했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거든.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좀 전에, 자, 이래 봅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이죠.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요 제일 오른쪽을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요 위에 이거와 이 아래 이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이제 시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게 이거지 이거. 맞다. 맞지. 그럼 이거는 전세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래 거지. 권리의 변경이지. 맞다. 그럼 다시.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죠. 이는 표제부다. 표제. 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갑골구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세금, 전세기간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 세 개가 이거라는 말입니다. 이거. 맞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전세금, 전세기간이 있지. 이게 바로 요 위에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입니다. 이걸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괜찮아요. 이거 여기 보세요. 전세금이 잘못 적었다면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니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거 있죠. 여기는 권리의 변경 이렇게 해두면 되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름 있죠. 이름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했다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자, 정리할게요.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정해갈 수마다 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된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러면 자, 이름을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재밌다, 재밌지 않다? 자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재밌잖아요. 이거 몇 번만 정리 딱 해놓으면 공부할 게 없어요. 등기법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뜻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라. 말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리합니다.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는 권리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권리의 경정. 이름을 잘못 적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된다 이 말. 이해했어요? 자, 뭘 공부해야 되는 것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이 있는데 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